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음성군에서 음성노동인권센터라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윤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어, 저는 제 나이를 굳이 밝힐 필요는 없는데 저는 이제 89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지성 목사님이 모든 산업 선교 활동을 다 끝내시고 청주에 내려와 계실 때 응애응애 태어나서 나중에 이제 저도 이제 장신대 신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신대 신학생 시절에 영등포 산업선교회를 알게 돼서 지금 그때 이제 몰랐던 세계를 알게 되고 향후 진로도 이렇게 바뀌게 돼서 지금은 음성노동인권센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 글은 25살 어린 신학생이 현장 신방이라는 발바닥으로 있는 성서라는 영등포 산업선교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좀 이 노동에 대해서 알아갔고 현재 충북 음성이라는 비수도권 소외 지역에서 노동자들과 어떤 노동자들과 만나고 있는지, 그래서 그 만남들을 통해서 조지성 목사님의 삶을 또 비춰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영등포 산업선교회가 같이 고민해야 될 내용들, 앞에서 말씀 나누신 내용들과 함께 고민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초대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손은정 목사님과 그리고 홍윤교 부장님, 그리고 기훈이 형, 그리고 성훈 누나 다 정말 훌륭하신 분들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2013년도였습니다. 제가 영등포 산업선교회를 알게 된 거는 2014년도 현장 신방 발바닥으로 있는 성서 프로그램을 통해서였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인으로 자라왔는데 그때 처음으로 천막 농성을 하면서 파업을 하는 노동자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갑자기 그때 생각나네요. 그때 죄송합니다. 그때 이제 그분들 이야기를 직접 듣고 기도회를 올리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 이 세상을 모르고 살았구나. 왜 교회에서는 이런 걸 안 알려줬을까 나한테. 네, 그 아스팔트 위에서 기도하면서 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교회에 출석했던 집사님들, 장로님들 거의 대부분이 노동자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교인들이 했던 헌금들 다 노동해서 얻은 임금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명백한 사실을 어떻게 단 한 번도 인지하지 못했을까, 나는 그런 과거들이 떠올랐습니다. 동시에 교인들 중에는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고 부를 축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 중에는 당연히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착취한 돈도 있었겠다라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래서 이제 현장 신방 이후에 저는 이제 제 신학적인 관심도 약간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그 99페이지 보시면 이제 뭐 그때 이제 학문으로는 이제 민중신학이나 뭐 해방신학, 뭐 공적신학 이런 따위의 어떤 서적과 세미나를 찾아다녔고요. 또 그때 당시에 이제 프란체스코 교황이 가톨릭계에서 취임하면서 했던 그 신학적인 언어들이 저에게는 엄청난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뭐 한 두 개 정도 말씀드리면, 가난한 자는 힘든 일을 하면서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정의를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발채를 받습니다.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정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정치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방법이고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우리를 둘러싼 가난과 부패에 익숙해져서
무감각해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행동해야 합니다. 뭐 이런 맥락에서의 말들을 했었고요. 다른 신부의 경우에는 내가 가난한 이들한테 음식을 주자 그들은 나를 성자라고 불렀다. 그런데 그들이 왜 가난한지 묻자 그들은 나를 공산주의자라고 불렀다. 라는 말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WCC가 마침 2013년 그 해 10월에 있었습니다. 그때 기훈이 형을 처음 만났는데요. 저는 그때 WCC가 발표한 7개 성명들은 그 대단히 사회에 대한 그 교회의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 사회뿐만 아니라 이 생태계, 지구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 성명서를 발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음성 노동인권 센터를 어떻게 소개를 받았냐면 제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되고 제대를 한 이후에 신대원 진학을 하지 않고 그 공사 현장에서 이제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 실무자이신 성원이 누나가 저한테 연락을 해서 실무자들의 지금 생각해보면 그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역량 강화를 위해 공장 취업 활동과 같은 훈련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받았고 저는 당시에도 일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다지 그렇게 매력적인 제안은 아니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노동자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단체들을 좀 소개를 부탁을 드렸어요. 그때 이제 홍부장님께서 그 한비네라고 한국 비정규 노동단체 네트워크에 소속된 단체들과 노동조합을 이제 소개해 줬습니다. 그때 갔던 곳이 전국 보조출연자 노동조합, 그리고 안산센터, 그리고 음성센터 이렇게 이제 세 군데를 그때 당시 실무자였던 그 성기훈 형과 그 함영원 씨라고 그 세 명이서 주로 돌아다녔던 것 같고요. 그때 이제 저는 음성 노동인권 센터를 알게 됐습니다. 이제 음성군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음성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음성군은 충북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인구 10만의 도시고요. 원래는 농촌이었는데 이제 고속도로가 나고 그 나들목 IC가 생기면서 어마어마한 산업단지들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102페이지 보시면 지금 음성군에는 15개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8개 산업단지가 현재 조성 중에 있어서 그 작은 군도시에 23개의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해 있는 업체 수는 한 2,500개에 달하고 노동자 수는 인구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의 커다란 공장이 돼가고 있다라고 느껴지는데요. 근데 이제 짐작을 하시겠지만 인구 10만 도시에 공장이 2,300개나 있으면 그 인력들을 어디서 충원을 해야 될까요? 그 거주민들을 대상으로는 전혀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대단히 사업장들의 규모가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면 97%, 8%까지 되거든요. 그리고 50인 미만은 92% 정도 되는데 이 대부분이 작은 사업장이고 노동조합에 가입한 비율을 따지면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노동조합도 없고 사업장은 작고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권리 구제 피해 권리 침해가 있겠죠. 그리고 그 빈 일자리를 메운 사람들은 대부분 이주 노동자들이고 5, 60대 여성 노동자들, 남성 노동자들 등등입니다. 그리고 타지에서 온 이제 그 노동자들인데 그 이주 노동자들 상황을 보면 음성군은 인구의 10% 이상이 이주민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1명이 이주민이고요. 사실 거리를 나가보면 거의 둘 중에 한 명이 이주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활동량이 많고 대부분 노동에서도 많은 비중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음성에는 이주민들의 노동에 대해서 지원해주거나 상담해주신 단체가 전혀 없습니다. 그나마 외국인 도움지원센터라는 그 민간단체가 이주민들의 생사고락을 함께하고 있고 음성노동인권센터가 있긴 하지만 이주민들한테 저희는 엄청 문턱이 높은 단체거든요, 여전히. 그리고 두 번째로는 60대 여성 노동자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하기 전까지 60대 여성 노동자들이 그렇게 많을 줄이야 생각을 못했고 대부분 가사 일을 하거나 집에 계시거나 할 줄 알았는데 지금은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혼자 되신 분도 있고 그 가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식품 제조 공장에서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양보호사나 그 조리원, 그 구내식당 조리원을 정말 일을 많이 하시는데요. 거기 안에서 수많은 인격 모독과 그 기본적인 노동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으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내용으로서 되게 음성군에서 노동이 되게 심각한데요. 그 105페이지 보시면 그 노동인권 사각지대로서의 음성군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강준만 교수라는 사람이 정치학자신데 그 내부 식민지라는 용어를 통해서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식민지가 그 옛날 제국주의 시대에는 다른 나라를 향해서 있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현재 그 산업화된 도시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지금 판을 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는 내부의 식민지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같은 한국에 있는데 충북과 서울의 평균 임금 차이가 2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하는 업종이나 그 사람들이 꺼려하는 업종들은 다 내려가 있고요. 처음에는 이제 경기도 안산을 중심으로 해서 공업도시가 생겼는데 거주민들의 주거권 그리고 환경권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가장 가까운 충북의 도시 음성군에 공장들이 밀려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만들어낸 식품 제조 공장에서 만들어낸 것들이 다 이제 스타벅스 커피 그 이제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이제 뭐 디저트로 들어가고 우리 이마트에서 보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음성과 충남 지역에 있는 제조업체들이 만들어낸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분리가 되고 내부 식민지화되는 내부 식민지가 됐다는 건 노동 착취를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성군을 보면 그 고착화된 착취 시스템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사람이 살만한 도시가 되기는 어렵겠죠. 예, 노동자들을 착취하기 좋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직업 소개소들이 90개가 가까이 되고요. 그러니까 직업을 소개하는 그곳이 90개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산업단지가 그렇게 많고 대부분의 주거단지가 원룸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동자들이 여가를 즐길 데가 없으니까 모두 다 또 여성 노동자들의 그걸 해서 유흥업소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정말 거리가 조성이 되어 있어서 사람이 뭔가 거주할 만한 도시라기보다는 정말 공장에서 사업주들이 노동자들의 어떤 노동력을 착취해서 자신의 이윤을 불리기 좋은 도시로 변모해 가고 있다. 107페이지에 저는 상담 현장을 통해서 기독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 자리에서의 기독교의 모습, 교회의 모습은 어떤지 보면요. 교회는 사실 상담 현장에서 만나기 힘든 단체거나 그런 모임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되게 외부 세계에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사회적 주체에 대해서 노동과 노동자에 대해서 이때까지 사실 멀리해왔고 주변화해온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노동자를 권리 구제하는 데 있어서 접점이 없어 보인다라는 인상이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조지소 목사님의 활동은 정말 저는 신선하게 오히려 와닿았거든요. 아, 우리 교단에도 이런 목사님이 계셨구나. 그래서 개신교 전통위에서 그 산업종교와 산업선교를 위해서 노동과 교회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몸부림으로 저는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지금 네 분의 실무자님들과 함께 영등포 산업선교회가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황 교수님 정리하신 거 보면서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그 노동자의 만남이 주는 역동 속에서 대단히 그 예전도 되게 정말 새롭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정말 본인은 신학자로서 뭔가 연구하시고 이런 게 아니셨겠지만 그 신학 자체가 엄청 변혁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기존의 틀에 박혔던 성서 해석과 예전의 형식을 벗어나게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용자로서 교회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주로서 교회인 거죠. 그래서 그리고 노동자들이 이제 고소하거나 그러니까 진정하는 대상이 되는 피진정인으로서 교회를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어떤 그 복지관 뭐 성희롱 사건이라든지 지역 활동가 성희롱 사건, 그리고 이제 요양시설 임금체불 사건, 뷰티 화장품 종교행위 강요 사건, 그리고 교회 노동자 부당해고 사건, 꽃동네 요양원 산재읍회, 뭐 퇴직금 미지급 이런 사건들이 줄줄이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가 얘기 말씀드린 거는 개신교회 한정지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교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가 자신의 권위 안에 갇혀서 그 사회 통념상의 어떤 기준에 벗어나 노동법상 권리를 침해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사건들이었는데요. 종교행위 강요 사건 같은 경우는 되게 왜곡된 어떤 종교의 기독교의 모습을 또 볼 수 있는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마지막에 얘기하겠지만 교회 내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데 그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인격을 무시당하고 그냥 부품을 교체하듯이 그냥 해고당하고 이런 사례들을 접하면서 우리 교회 내부적으로도 이런 노동 인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되게 흥미로운 지점인데 내담자들 중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과 자신의 노동의 활동을 되게 그 통합시키고 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한 예를 들면 60대 요양보호사 회원님이신데 그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의 개념을 통해서 이제 자신이 처하고 있는 이 부당한 상황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임금체불 진정 과정을 용기 있게 해결해 나간 그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영등포 산업선교회 앞으로 향해야 될 어떤 과제에 대해서는 지난 6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홍윤경 부장님께서 아주 촘촘하게 그 비전을 제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주로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그것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영등포 산업선교회가 그 우리 지금 자본주의 신자유 시대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 삶의 자리에서 그 겪고 있는 사회 문제들 많잖아요. 이 사회 문제에 눈을 뜨게 만드는 노동 선교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영등포 산업선교회와 총회가 함께 이런 것들을 발행해서 교회에 발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내부의 교인들이 그걸 보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 이런 문제들이 많구나. 그런 것들을 좀 깨달아갔으면 좋겠고 신앙의 언어로서 그 신앙의 그 고백으로서 이런 활동들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인상 깊었던 그거를 영등포 산업선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지점은 이분들이 노동자들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한 가지입니다. 이분들이 노동자들과 만나고 그 고공에 올라가서 농성을 하는 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전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등포 지역 말고 사실은 여러 지역의 노동자들이 정말 힘들게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이런 노동 선교회 그리고 노동 선교센터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교회 내 노동 인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근로계약서를 요즘에 작성하는 경우도 많고 사대보험에 가입하는 거 있는 거 보면은 많이 이제 개선됐다고 보여지지만 여전히 사례비를 받고 봉사한다는 개념으로만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정페이에 닮은 꼴인 신앙페이에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히려 바깥으로 드러내놓고 교회 노동자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리고 이런 노동인권에 대한 접근은 사실은 교회 내부의 민주주의를 달성하는 데서 분명히 연결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총회 차원에서 고려해야 될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등포 산업선교회가 교회 노동자의 노동권, 안전하게 일할 권리 등 노동인권 주제에 관한 불씨를 놓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글로는 정리를 못했지만 이 시대의 교회 역할, 산업선교 역할은 무엇일까? 저는 정말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내고 있는 위험 그리고 우리에게 주고 있는 손상이 뭐냐 따졌을 때 노동자와 노동을 다 그림자 취급합니다. 노동자가 없는 것처럼 노동이 마치 중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치부하고 그래서 다 그림자로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것들을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서 그 몸체를 보여주는 역할을 영등포 산업선교회와 교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몸체를 보여줌으로써 사람들 다 단절되어 있잖아요. 분절되어 있고 핸드폰으로만 딱 누르면 아까 플랫폼 노동 말씀하셨던 것처럼 딱 뭔가 물건이 배달되는데 그 사이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안전 이런 거는 은폐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연결시켜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요즘 이 시대의 광야에 외치는 소리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교회가 이런 신자유주의 4차 산업혁명 말씀하셨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의 실체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그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되게 괴물 같은 그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의 비판자로서 교회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비판자로서의 교회가 어떻게 신앙의 언어로 이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보이지 않게 만들고 은폐하는 이런 것들을 뒤집어 까고 정말 깨 부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언어들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신앙의 언어로서 그런 문서들을 발행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지소 목사님이 아까 이병옥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막장 노동자 만났을 때 그 경험은 지금 현재 막장 노동자는 2년 전에 그 화력발전소에서 죽은 김용균 씨가 그 막장 노동자 아닐까요? 예, 거기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만지다가 이게 끼어 숨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그 막장 노동자들이 정말 예전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분류됐지만 요즘에는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 힘든 노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노동자들을 발견해 주는데 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